네, 9시입니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연휴를 앞둔 목요일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너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노력하는 방송 하태미 경제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데일리에도 썼듯이 개장 후에 외국인 동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합리적 예측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날이다 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상승 출발하는군요. 그래서 4월 연속 외국인들이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야무지게 팔고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은 보면 3, 4일 팔았다가는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늘도 하이브도 강세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움직여서 제가 종목 리포트에 아모그린텍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보고 저도 장중에 시간 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을 아끼면서 종목 리포트 쓰는 거는 증권사들이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께 도움 되시라고 해드린 거니까 꼭 시간 나실 때 누구 약속 기다릴 때 3분 5분 시간 나시면요 제 리포트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불안감이 오실 때는요 제 앞에 리포트 읽어보시면 알면 전략이 서고요 모르면 항상 모르는 기업에 모르는 사람들은 주가 빠지면 무조건 악재 없냐고 스스로 막 불안함을 자가 발전하는데요. 사실은요, 주가가 빠지는 건 기회죠. 주가가 오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방심할 때부터 큰 손실이 시작된다. 근데 방심은 언제 오느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방심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가 수익이 날 때 내가 좀 방심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큰 손실이 시작된다. 그래요. 이건희 회장님이 늘 얘기했듯이 항상 위기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그냥 심심하게 시작하는군요. 심심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바이오니아가 의외로 지금 기관들 사이에서 먹혀들더라고요. 탈모 화장품에 대해서. 그래서 바이오니아를 좀 눈여겨보는 기관들도 꽤 있더라고요. 탈모 화장품을 우습게 볼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소부장들은요, 오늘은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SNS 택이 지금 이제 NDL 돈다. 그러네, NDR. NDR이라는 거는 증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하는 거죠. 지금 일부에서는 TSMC로 SNS텍 지금 리포트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TSMC로 UV용 펠리클 공급한다. 그런 루머도 부문도 있다 그런데요. 글쎄요. 또 제가 리포트 써서 또 설명드리죠. IT 어제 심텍 대덕전자 실적이 나빴는데 제가 나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IT는 지금 올 상반기까지는 힘들 건데 이제 문제는 올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반기부터 회복될 거야 이런 말들이 좀 힘을 얻었었는데 요즘은 하반기도 글쎄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삼화전자 이런 거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또 강세인데 이것도 저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페라이트 하는 회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무슨 기업 내용도 잘 모르면서 막 바람 잡는 그 세력들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전에는 예전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이제 주가 조작 해봐야 기껏 지점장하고 한 몇 명 모여서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처럼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그런 시절인지 저는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 페라이트 쪽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걱정입니다. 게임주들
오늘 조용하고요. 엔터주들 어제 좀 많이 올랐는지 엔터주들은 좀 빠지네요.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들 조그만합니다. 조선, 방산주는 소폭 플러스군요.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종목별 혼조입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밀리면서 다 밀렸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이고요. 네, 오늘은 종목별로 좀 혼조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일 지금 희망하는 사항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숨고르기 한다 치더라도 여타 종목들은 좀 종목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는데 오늘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닥에 순매도로 출발하는데요. 계속 지켜봐야 오늘은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어요. 바이오주도 좀 강세군요. 오늘 바이오가 좀 두드러집니다. 자동차는 소폭 하락이군요. 이번에 사고 뭉치들 여러 종목은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 절대 건척하지 마십시오. 많이 빠지든지 말든지 네, 이건 뭐 주주님 잘 되십시오 하고 말아야지. 네, 기업도 전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그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말하는 게 더 화가 나가지고 반성을 해야죠. 사특한 자들과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거래량 작은 종목을 가지고 해서 사실 삼천리 그냥 선량한 투자자도 많지 않겠어요? 선량한 투자자들이 그들의 그 사특한 짓들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여기서 큰 피해를 본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무슨 막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내 공인인증서까지 주면서 그런 일을 해놓고 이래서 우리 선량한 우리 주식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참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마치 자기들은 뭐 멀쩡한 일, 정당한 일을 하다가 피해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참. 자, 시장이 다시 밀리네요. 자,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자, 에코프로가 다시 밀리면서 종목들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오늘은 참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을 것 같고 정말 오늘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계속 저랑 살펴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외국인들의 양시장 순매도 출발하고 환율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만이라도 절대 주식 투자는 일단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억 천금을 노리다가 정도를 걷지 않고 1억 천금을 노리고 순간적으로 다 털어먹는 일들이 이번에 또 보셨지 않습니까? 저것도 보고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데 막 단기 낙폭이 크다고 해서 서학개미들 2030 세대들 가가지고 거기서 또 1,400억이나 돈을 날리고 평균 47달러라더라고요. 예탁 결제원을 보니까. 저랑 함께. 네. 자, 지금 일단 환율은 괜찮네요. 환율은 제가 어제 예상해줬듯이 어제 엔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환율은 떨어지면서 환율 분위기와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라 볼 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리는 앞으로 한번 0.25 정도 더 올리느냐 마느냐거든요. 정점은 거의 왔다 하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 하락이 제일 좀 반가운 일인데 환율이 좀 의미 있게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9시 10분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126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이네요. 0.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463억. 오늘도 일단 외국인 매도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오늘도 매도가 나올지,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지금 코스닥도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출발은 지금 약세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중에 변화가 많을 수도 있겠다. 네, 봉성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특급 참모가 여러분 곁에 있다. 좀 전에 하리 질문 주면 하리 있는 거 간단 명료하게 해석도 해드리고, 또 각 기업들 나오면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산업동향도 설명해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는 지금 나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 해봐야 증권사 애널리스트 찾아와가지고 점심때 밥 먹어가면서 설명해주는 정도인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해봐야 자기 업종밖에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 업종을 다 하는 우리 하 대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기본은 하 대표를 같이 하는 이유, 가장 기본은 일단 잘 지키기 위해서다. 안 깨지고, 깨져도 좀 덜 깨지다가 수익 날 때 더 나는 그 목표다. 이렇게 하시면요. 결국 거북이가 토끼보다 훨씬 빠르고 꼭 이깁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토끼들이 저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 퍼스트 리퍼블릭 주식 사는 서학개미다 토끼 같은 짓 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 SG증권 말 주가 조작한 그 사람들은 완전 토끼고요. 네. 5대5로 나눠 먹게 했다더라고요. 그 세력들하고. 핸드폰 만들어주고, 한 번씩 정산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 털어먹은 거죠. 자기들끼리 작전 쳐가지고 5대5로 나눠먹기 할 때는 좋다고 하다가 깨졌다고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말하는 너무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선량한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장이 흉흉한 것도 SG증권 사태 나고부터 이렇게 흉흉한 거 아닙니까? 속상하네요. 다 데일리를 보면요. 그게 3월 24일이죠. 4월 20 하한가 사태 이때부터 아닙니까? 4월 20일 날 LNF가 해외 EB 발행할 때 이때부터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고 밀렸는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24일 날 이게 생각보다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실 선량한 투자자들이 지금 며칠째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좀 종목들이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아요. 이렇게까지 밀릴 장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분탕질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텐터피아님. 그래서 정말 물론 그들 피해본 분들 안 됐기는 안 됐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 선량한 투자자들이 지금 안 볼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정말 피해자입니다. 공인인증서까지 해주고 핸드폰까지 해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산 받는 거는 좋고 깨지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참.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최근에 부쩍 저한테도 제 카페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뭐 이번에 좀 쉬다가 해외 나가도 그게 제 핸드폰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하는 큰 조직들이구나. 이제 그 실체를 좀 어느 정도 감지하고 보니까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저는 제 카페 뭐 이 방에서 뭐 VIP 방이니 뭐 리딩 방이니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 끝나고 갑자기 긴급 속보인데 이런 거 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 자, 시장은 다시.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지만 여타 종목이 조금 플러스 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코스닥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날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10시까지 한번 시장을 살펴보시자고요. 자, 아지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자회사 이녹스 리튬을 통해서 2차 수산 리튬 진출한다고 합니다. 뭐 반가운 일이죠. 그런 회사들이 계속 늘어서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 산업이라는 게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하여튼 뭐 노력은 좋다 봅니다만,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공매도 1위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KRX 들어가시면 여기 통계 시스템 들어가시면요. 공매도 잔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위조 50종목 있는데요. 그 코스닥 조회해 보시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군요. 최근에 공매도 1위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이녹첨단 4위군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1위였는데 바이오니아가 5위. 네, 요걸 보면 아무래도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잔고 상위 종목들이 주가 좀 무겁겠죠. 이런 걸 항상 KRX 들어가셔가지고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시면요. 공매도 종목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공매도가 꽤 높은 종목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배터리 셀 위주로만 하는 좀 기형적 기주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너무 빈약했는데 이제 IRA 때문에 이제 소재를 안 할 수 없는, 만약에 IRA 없었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갔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중국 거 사와 쓰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과 이별해. 중국이 지금 최근에 그 전인대에서 간첩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각종 지표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도 간첩죄에 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통계를 이제 외부로 반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들이 급격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가 빨리 중국과 그 경제 의존도를 좀 낮추는 거 필요한데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앞으로 참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9시 20분인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좀 분위기가 확 반전됐으면 좋겠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이 189억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89 순매수 사서 순매수로 지금 돌아섰네요. 그러면서 0.07
17%까지 낙폭이 줄었고요. 지금 환율이 8원 빠지고 있어서 오늘은 환율 흐름이 좋아서 참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55억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매도가 조금만 줄어도 지수가 반등 0.3% 상승 중인데 역시 이것만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에너지는 상당히 강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결국 이게 나타내는 게 외국인들이 이 매매가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매에 되면 공매도에 대한 태도 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이면 연휴를 앞두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하고 연휴를 맞을 건지 외국인들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완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 최근에 미래나노텍이 올라가는 건요. 어제부터 덜쩍거린 거는 자회사 중에 뭐 하나가 또 페라이트 관련주다 이래가지고 움직이는 거라서 조금 2차 전지하고는 조금 한 발 떨어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2차 전지 전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셀메이커들 다 플러스고요. 무난한 상승세네요. 특히 눈에 띈 거는 미래나노텍은 지금 2차 전지 쪽이 아닌 걸로 움직이고요. 네. 음극재 쪽이 약간 움직인다 봐야 되나요? 이녹스가 어제 올랐는데 오늘 약세고요. 네, 2차 전지가 딱히 어떤 소테마가 두드러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엔터는 어떤가요? 엔터는 어제 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고요. 이번에 그 SM 그 공격을 주도했던 얼라이언스 캐피털 개인적으로 하는 회사는 SM 주식 팔았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좀 났는데요. 참 바이오는 어떨까요? 바이오가 오늘은 강세네요. 오늘은 오스코텍부터 바이오 전반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이번에 또 개인적으로 또 개인의 가족사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게 나서 좀 시끄러운데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은 조용합니다. IT도 오늘은 그래서 어제 심택하고 대덕전자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 연휴 때 한번 열심히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휴 되면 그동안 밀린 숙제 해야지 하는 반은 즐겁습니다. 사실 뭐 기업들 살펴보는 게 분석하는 게 반은 즐겁고 반은 좀 고달프고 그런데요. 이번에 열심히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리포트 아모 그린텍 한번 살펴드릴게요. 제가 오랜만에 이 종목 리포트 썼는데요. 장중 핫 종목입니다. 아모 그린텍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별로 움직임이 없던 주식인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본금 83억. 근데 이 회사가 참 독특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상장할 때 보통 상장 특례,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했거든요. 적자 회사였어요. 상장할 때는. 근데 보통 바이오 기업이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을 하는데 IT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특허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연구개발에 집특화된 그런 회사였고, 그래서 돈은 못 벌었어요. 돈은 못 벌다가 최근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네요. 작년부터.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좀 특징 있는 회사입니다. 아모텍 자회사예요. 아모텍 그룹 계열사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 핵심은 이 고효율 자성 소재입니다. 자석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 특허가 1000개가 넘으니까 얼마나 연구개발을 많이 하겠습니까? 돈 되는 쪽은 고효율 자성 소재인데, 자, 고효율 자성 소재, 이걸 볼게요. 그 고효율 자성 소재를 일본의 히타치 메탈, 독일의 베큐움 슐매츠에 따라 세 번째로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했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파워코어라고 했어요. 네. 이걸 테슬라에 공급하는 게 이게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 부품에서 이런 겁니다. 테슬라에 공급하니까 너 테슬라에 공급했어? 그러면 괜찮겠네 하면서 리비안 그 다음 GM도 고객사로 확보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가 지금은 국내외 전기차 메이커로 여러 군데와 협상 중이다. 그래서 파워코어가 앞으로 성장성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가. 아모그린텍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전체 매출 중에 테슬라 비중이 15% 됐으니까 이제는 이 회사도 테슬라 관련주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아모그린텍이 그 외 이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그리드 쪽에도 쓰고 여러 군데 씁니다. 그 다음 나노 멤브레인. 멤브레인이라는 거는 선택적 투과성이죠.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는 그런 겁니다. 벤트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냐? 아쿠스틱 벤트니까는 소리겠죠. 통음, 방수와 통음 성능 요거들 요런 것들 발발이 하고 있고요. 방열 소재라는 거는 열을 바깥으로 배출하든지 열을 전달하는 걸 방열 소재라고 하죠. 네. 이것도 주로 이런 것도 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휴대폰. FP12 요거는 그렇게 돈 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휴대폰에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ESS 이것 때문에 한 번씩 주목받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에 그래 LFP 배터리를 들여와가지고 ESS 만드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또 이 회사는 아모그린텍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말 그대로 배터리도 관리를 하는 거죠. 불도 안 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눈에다 보시면 배터리의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플렉시블 배터리 개발하고 이 회사 근데 대주 지분율이 51%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83억이라서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기술적 평가 특례로 성장할 정도로 조금 개성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워낙 특허 기술이 많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라서 뭔가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회사군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인지 주가 움직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좀 덜 알려진 종목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테슬라 관련주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